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아침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늘에서 수천 개의 미사일이 내려와 집들과 차량들을 파괴하고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갑작스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즉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의 배경을 알고 싶으시죠? 함께 이 비디오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뉴스를 주시한다면 20년 전의 역사로 돌아가면 가자 지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 우리는 항상 이곳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가자는 극도로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수천 개의 로켓을 발사하는 동시에 국경 장벽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낸 것도 이곳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가자 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바닷가에 위치하며 전체 길이로 약 40km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폭은 약 9km 정도입니다. 가자는 동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1900년대에는 가자 지구는 영국 식민지로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영국은 떠나고 이 지역을 이집트에 양도했습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전체라고 불리는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를 국가로 불렀지만 사실상 이집트가 이 지역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이곳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으며 1959년에 이집트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해산시키는 법을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산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해산된 후에도 가자 지구는 여전히 이집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특별구역으로 간주하고 군사 총독에게 통제를 맡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으로 인구가 급증했지만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떠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노동 수출을 위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동시에 원조 자금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에게는 운이 나쁘거나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아랍 국가 연합, 포함하여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연합 전체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뜻밖의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 연합으로부터 가자 지구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손에 빠졌습니다. 왜 가자 지구가 행운을 만났다고 언급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자를 통제한 처음 15년 동안 이곳의 경제는 연평균 9.5%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경제가 성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이집트가 지배하던 시기에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된 후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 주민들을 이스라엘로 노동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스라엘도 완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의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인 농부들과 경쟁하지 못하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가자 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통해 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자 지구의 농업은 서서히 쇠퇴해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원한을 조사하면 아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들의 공식 국가는 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많은 연도 동안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1990년대까지 양측이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해 협정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넘길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대 주둔 외에도 이스라엘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 울타리 시스템을 건설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 침입과 공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한 대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여전히 울타리를 파괴하고 폭탄을 설치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2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울타리가 파괴된 후 이스라엘은 위험을 느끼고 다시 울타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도 이를 알아차려서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위협하는 무기와 미사일을 밀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팔레스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는 실제로 자유로워졌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땅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가자 지구의 영공과 해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집트도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야외 감옥으로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상 경로는 폐쇄되었고 해상 및 항공 경로는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으니 가자 지구 주민들이 어떻게 무기를 수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수천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발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기를 입수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팔레스타인인들은 무기를 밀수하기 위해 지하 터널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 터널이 약 70개가 파여져 있었고 그 터널을 통해 가자로 무기가 밀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주민들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왜 뉴스를 보면 하마스라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될까요? 하마스는 1948년부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단체입니다. 그 전에는 조용하게 대항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넘긴 후 가자 지구와 서안 지역은 팔레스타인 국가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개최하고 하마스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권력을 잡게 되자 그들은 유엔,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및 유럽이 제안한 모든 평화 협정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굶주림과 빈곤으로 불안정해지고 내전이 발발하여 국가가 붕괴했습니다.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서안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은 이러한 단계를 지원했으며 예를 들어 이집트는 가자에서 서안 지역으로 대사관을 이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자 지역에서는 하마스 지도하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도 멀리하고 가자 지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008년에 가자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한 뒤 상호 보복적인 충돌이 잠시 발생한 후 양쪽이 정전 협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자의 하마스가 협정을 어긴 후 이스라엘을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가 총 3,000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2009년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F-16 전투기를 이용하여 그들이 하마스가 무기를 저장하는 것으로 여기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에는 정부 건물, 교회, 심지어 학교와 병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4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우물, 농장, 그리고 물처리 공장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마스는 붕괴한 것처럼 보였으며 여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3년 10월 7일, 약 15년 후인 맑은 아침에 이스라엘은 자국에 2200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이 너무 많아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미사일을 날아가는 것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55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다수의 비디오에 따르면 그들은 국경을 횡단하는 군대가 도보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전차를 폭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적어도 232명이 사망하고 17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즉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비상대피소로 들어갔습니다. 총리는 또한 오늘 벌어진 일이 이스라엘에서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은 이 어두운 날에 강력히 보복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마스가 인질에게 해를 가하면 그에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는 조기에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가족이 이별하며 평화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평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운이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조속히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